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5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사는 프로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두 번째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나요? 네, 지난주 이제 10일에 이제 10월 10일이죠. 니온 게이저 신문이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제 그 강경화 장관한테 그 쌍욕을 하면서 전화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쌍욕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화를 내면서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실제 이제 강경화 장관이 대정부 질의하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화를 낸 건 아니고 이제 이제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성과를 이제 그 설명하는 와중에 다소 경론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화를 냈냐라고 했더니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지난달 18일,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와 관련된 분야 그 합의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지난달 발표한 군사 합의서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이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으로 10km에서 40km 해당되는 그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공중 정찰 활동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NLL 지역도 이제 또 담겨 있죠. 그 부분을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그 이제 항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일본 신문은 이런 거를 어디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기사를 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류의 기사들이 일본에서 나온 게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는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북한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믿지 말라고 그랬죠. 일본 이상한 이런.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미국 이제 워싱턴 쪽에 워낙 많은 로비스트들을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로비스트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입수를 하겠죠. 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의 이른바 이제 그 일부 그 언론들의 오보, 조작된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되받아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같이 그걸 증폭시키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오보나 조작된 살짝 틀어놓은 거를 기사를 틀어놓은 것을 이쪽에서 이제 일본 쪽이 일본 언론이 받으면 볼 때 한국 사람이 볼 때 이게 사실로 보여 이제. 일본 언론이 일본에서 들어오면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비중을 둘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정상회담 하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때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거에 또 서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인 그 당시에 그 합의서 발표했을 때는 그리고 방금 말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죠. 근데 이게 전문을 정의 날짜는 뭐 전문이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전문 속에 그런 지금 방금 말한 게 있었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내용은 전부 다 이제 남북 간의 군사 어떤 적대 행위나 이런 거를 중지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그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서로 이제 군사 훈련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서로 적대시하는 류의 훈련은 전면 중단한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게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한 무슨 그 이제 저기 뭡니까 NLL로부터 뭐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NLL이라든지 그 문제보다는 그 적대적인 군사 훈련은 이제 전면적으로 중단한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 군사 훈련의 중단이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아니고 요 지상에서는 이제 여기 군사 분계선 일대 한 5km 정도 내외고 해상에서도 고 이제 북방 한계선이나 요 인근에서의 훈련을 중단하는 건데 이게 좀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제 그
차원이 좀 다른 문제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북미 협상을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항상 그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자법 증세에 빠져서 중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라든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도해서 뭔가를 하자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현명한 전략은 어떻게 쓰든지 미국의 비율을 최대한 맞춰서 가는 거예요. 최대한 미국의 비율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일단 비율을 맞춰가지고 북한이 이제 비핵화가 달성되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가면 되는 거예요. 실리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의 순서가 있다라는 네, 거죠. 순서. 네. 일의 순서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군사훈련이 지금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남북한의 군사긴장 완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일의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또 그런 그 남북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합의를 할 때 명백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정책을 유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또 그 군사 연합 훈련도 계속 하고 있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북 정상 간에 군사 긴장 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하는데 미군이 그냥 가서 독자적으로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그 합의 사항을 넘어서서 훈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미군한테 항의할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야기를 할 때 미리서 사전에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트럼프 정부도 미 국무성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그렇죠.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방문해서 합의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의사를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사대주의 외교는 웃기면서 정말. 실외교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노하고 질질 끌면은 북한 비핵화 힘들어져요. 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스스로 진보라고 자처한 정권이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통일하자. 뭐 이런 생각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이렇게 하지 미국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 마치 이제 결제 받는 것처럼 굴욕적이다 이런 류의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실리라는 걸 일의 순서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걸 제가 계속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하는데 절대로 쓸데없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 네. 일본이 뭐라고 댕댕거리면은 그래 받아줘라. 말로야 그 천년빚도 갚잖아요. 네. 말로 받아주고 근데 지금 아직 조금 더 기다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달라. 내가 말하겠다. 근데 가서 말했다. 말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베 총리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문통이 가서 말했다라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일본 이제 남한으로 북한이 통일하니까 뭐 이렇게 일본이 이게 그냥 겁먹어가지고 깝죽대고 통일을 방해하려고 하네. 그래서 우리가 뭐 강하게 나가야 되는 어쩌네.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왜 북한은 그 중앙방송 TV에서 일본을 막 대놓고 욕하잖아요. 보니까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그래 왔으니까. 그래 왔으니까. 네. 아니 일본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어버리려고 지금 온갖 수를 하고 있잖아. 꼼수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게 지지율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죠. 그걸 왜 키우냐 이거예요. 키워주냐 이거예요. 그걸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쪽 도와주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거 그런 게 하는 게 그냥 허허실실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일본이든 뭐 이런 데 대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단은 어떻게 쓰든지 하루빨리 미국이 북한하고 비핵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걸 모든 것에 최우선으로 삼고 끼어들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중재자여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우리가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미국을 이제 제외를 하려고 해요. 네, 네. 되게 진보 빠돌이들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절대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감에서 또 강경화 장관이 오이사 그거는 이제 관련해서. 이해찬 이제 민주당 대표가 오이사 조치를 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 이게 물어봤다가 강경화 장관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논란이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이사 조치가 뭐냐면 2010년 북한이 이제 천안함을 폭침해가지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대응된 조치인데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대북을 제재하는 그런 방침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게 오이사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나 폼페오 국무장관의 태도를 보면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하다.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고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막 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충분히 인정한다. 인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제 이렇게 주고받자.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전선언하고, 그 다음에 뭐 북미 수교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 내 반대파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면을 포함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이거겠죠. 원칙이란 뭐냐면 첫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결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져야만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남북한에 이렇게 북한의 뭐 어떤 석탄이라도 이런 것을 살짝 눈 감아 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단순히 북한 자체 하나만 놓는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의 전략, 대중국 봉쇄 전략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타겟은 이제 중국이에요. 근데 대중국 봉쇄 전략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국하고 접해 있는 나라가 북한하고 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이고, 뭐 필리핀이고, 뭐 베트남이고, 이런 데, 인도네시아, 베트남이잖아요.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미국 입장에서.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미 군사연합훈련 같은 경우도 북한이 이제 적대 관계를 형성했을 때는, 적대 관계를 맺었을 때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모양새였지만, 북한이 이제 비핵화 해가지고 경제협력으로 나오고 개방을 하게 되면, 대상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철수 안 한다 이거예요. 이미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북한이 이제 적대 국가가 아닌데 왜 미군이 철수 안 하냐 이거예요. 명확하다 이거예요, 그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해달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기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70년 넘게 어쨌든 미국이 와서 한국 그 핑계로 빼먹었던 등골 빼먹었던 뭐 후려쳤던 어쨌든 간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주둔하면서 이렇게 안보를 이렇게 한미 동맹에 입각해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걸 미국이 계속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국 정부한테 강압한 면도 뭐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한국의 뭐 이렇게 이른바 수구 세력이든 뭐 진보 이렇게 뭐 이렇게 좌빨이든 뭐든 정권들마다 미국 바지가랑에 붙잡고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지 아쉬울 때는 있으라고 네. 70년 동안 있으라고 이제 쓸모가 다 이제 없어지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안 되죠. 이상한 얘기죠. 네. 아니죠. 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 괘씸하다 생각하죠. 내가 70년 동안 니네 그 안보를 책임져 줬으니까 내 돈 들여서 했는데. 했으니까 이제 문화가 내 요구도 네. 들어줘. 왜냐면 그 똑같은 논리가 일본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일본의 미군 기지. 네. 미군 기지도 그런 논리로 지금 이렇게 계속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계속 미국 바짓가랑 붙잡고 철수하면 안 돼 네. 하고 그 미군 기지 철수하라는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무릅쓰고도 미군 기지를 끝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미군 기지를 유지하려는 게 북한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미국의 그 대중국 전략, 대세계 그 외교 안보 전략의 그 틀 속에서 북한이 어떤 위치로 설정돼 있고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이렇게 접근하고 풀어가려고 하는가를 이해를 하고 그 틀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방금 말한 이제 강경화 그 외무장관의 발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내 진보 빠돌이니까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돼. 이따구 소리나 이렇게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야기죠. 전 이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전 이게 처음에 그냥 이 뉴스만 봤을 때는 자한당 의원이 질문을 한 줄 알았는데 이해찬 의원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짜고 쳤겠죠. 그런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둘이 짜고 친 거예요. 짜고 쳤는데, 그러니까 이해찬 민주당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주적으로 이제 통일을 한다. 아예 이 소장님 말씀하신 개념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짜고 쳤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어쨌든 그 천안함 사태로 해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이제 차단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했죠. 이명박 정권이 어쨌든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현재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이렇게 경제 봉쇄 조치가 취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평양 가가지고 이렇게 공동 선언해가지고 그 선언의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제한다라고 하면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하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이해찬 의원이 그 경제 제재가 이거보다 더 큰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한데 관광은 할 수 있는데 이 경제 제재에서 관광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524 조치가 관광조차도 막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 조치가 관광을 안 막고 있어요? 사람, 물건, 서비스를 다 막고 있는데. 근데 이해찬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강경화 장관은 아니다. 관광에서도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막힐 수 있다. 또 완전히 또라이 이제 또라이.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가 화를 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 절대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끼리 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도 경제 봉쇄 해제는 절대 안 돼. 까불지 마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살살살살 달려가면서 미국이 그런 세계 외교안보 전략 그 틀 속에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이렇게 미국이 빨리 좀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미국의 어떤 그 비위나 어떤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해가면 살살살살 남북 간에 이렇게 뭐 조금씩 찔끔찔끔 해도 경제 교류를 해도 눈 감아줘. 그렇죠. 그 이야기 계속 하셨잖아요. 눈 감아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석탄 그거 할 때도 못 본 척 해줬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론화가 돼버리니까 다 알려주고 못 본 척 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여론화가 된 게 뭐 때문에 되냐면 이런 헛발질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뭐 헛발질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 이제 수구 세력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나고 먹잇감이다 그냥 싶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미국도 이렇게 그 극우 세력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떠들어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외교부가 이게 주무부처가 아니래요.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외교부가 아니라 원래는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에서 이 조치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 담당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굳이 나서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 머리가 비었죠.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 다 얘기 듣는 분들이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막 혼자 뭐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 한번 만나서 실제로 그냥 막 얼거나 막 이렇게 저 사람 힘 세고 나는 힘이 없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1대1 관계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대가리 비었는가. 정말로 그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막 빠돌이요. 누구야, 뭐, 이제 누가 뭐 대통령감이야, 누가 뭘 장관감이야, 이렇게 떠들죠. 웃깁니다. 정말 웃겨요. 여러분들 진짜 어리석어요. 실제로 한번 만나서 부딪혀서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대가리 비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여기서 뭐, 경제부총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사람 경제? 알아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겨요. 그냥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렇게 경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썰 푸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 정도인가요? 심각한데 진짜?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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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빠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망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을 망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미래를 망쳐요. 빠돌이짓 하지 마세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빠돌이짓을 합니까? 빠돌이짓을 하도록 옆에서 부추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선동하고 사람 감성적으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국무장관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경계심을 높인 걸로 보여요. 좀 요 이슈들 이제 이렇게 이제 드러나면서 네. 이렇게 경계심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부 이제 뭐 물론 남북이 이렇게 통일이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예전에 초창기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랬죠.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자기 체제 보장 그게 최우선인데. 최우선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가 대통령하고 내가 대통령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일단 시작부터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연방국가 형태를 취하든지 남북연합국가를 취하든지 그 유럽연합처럼 네. 두 개가 연합 형태로 해서 경제 공동체라든지 정권은 권력은 그대로 독자적으로 유지를 하되 경제만 이렇게 공동경제권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화폐를 같이 쓰든지 화폐를 통일하든지 아니면은 남북 간에 이제 미국처럼 연방국가로 북한 주, 남한 주 해가지고 연방국가로 하든지 연방국가로 한다고 해도 연방국가 대통령 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위험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연합체 위에는 그러네요. 어려워요. 김정은이 이렇게 내가 권력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이렇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통일 대박이라는 마치 통일 대박 떠들면서 마치 이제 통일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세계 그냥 모든 걸 휘잡고 그냥 휘젓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어떤 보고서에서 2050년 되면 남북 통일되면 2050년 되면 한국이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그 완전히 그 보고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게 사기예요. 그게 조작이에요. 그렇죠. 예. 요새 근데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소로스 아저씨가 짐 로저스. 짐 로저스. 네. 로저스가 통일되면 한국 간다고. 북한에 투자할 거라고 막. 그 사람들은 네. 이렇게 좋게 말하면 투자자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꾼이에요. 챙겨먹는 투기꾼이에요. 변화가 크니까 그 사이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가 변동이 있는 곳에서 이익이 생겨나지 움직임이 없는 데서 이익이 생겨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빠돌이들이 어리석냐 이거예요. 그 글로벌 투기꾼들한테 그 투기꾼은 선동들에 넘어가가지고 네. 남북한이 통일된다 한들 인구가 7,500만인데 독일 정도밖에 안 돼요. 독일 정도인데 독일하고 한국 GDP가 지금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네.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쳐진다고 한들 일본은 이길 것 같아요? 일본 그래도 일본 인구하고 인구 1억 2천만이고 경제 규모도 지금 남한의 3배에서 네. 3배 반인데 그렇죠. 통일되면 마치 그냥 일본 우습게 알고 근데 뭐 미국 별 볼 일 없고 중국도 이제 맞짱 뜰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너무 좀 이렇게 이게 진보 빠돌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조선일보가 그런 기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통일 대박론. 그러니까 그 미신경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내로를 안 부리죠 다들. 네네네. 앞으로 이렇게 국가를 10년, 20년, 50년, 뭐 100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경영을 해 갈 것인가. 이렇게 내가 정권을 안 잡고 또는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떤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어쨌든 그 어떤 정당의 어떤 그 목표나 어떤 철학이나 개개인의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대안이 또 서로 다르다라고 해도 적어도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최종적으로는 도달하는 점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방향은 같아야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방향 이렇게 도달하는 지점은 네. 같아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쪽 숙고라고 좌빨들이 하는 행태는 뭐냐면 무조건 이놈이 하면은 무조건 반대야. 이놈이 하면 또 이놈은 무조건 반대야. 네. 그래서 둘 다 가는 그래 저놈은 이쪽으로 가고 이놈은 이쪽으로 간다 이거야. 나라가 쪼개지는 거야. 실제 쪼개진 상태잖아요. 네. 남한 안에서도 쪼개져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 선거하면 50대 50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미 이제 이 지금 수골이네 좌빨이네 빠돌이네 뭐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제불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불능인 사람들한테 뭐 빨아주고 해봐야 대책이 없다. 악순환이 네. 되풀이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전면적으로 물갈이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프랑스도 물갈이 했고 이탈리아도 물갈이 하고 뭐 미국도 트럼프가 나와서 어쨌든 개판을 치든 뭘 하든 기존 정치권 한번 흔들어 놓고 한국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제 제대로 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30년, 50년 후에는 도달하는 지점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방법적인 차이나 어떤 이렇게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회전문식에 저놈이 하면은 무조건 반대하고 저놈이 이렇게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반대하고 이놈이 또 이제 통일이 대박이다 하니까 이놈이 이제 또 무조건 반대하고 자기 말을 그냥 뒤집어 버리고 아무렇지 그다음에 이놈이 무슨 혁신 성장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던 놈이 이제는 이제 저놈이 또 혁신 성장하자 하니까 또 무조건 이놈이 무조건 반대하고 이놈이 또 이제 소득주도 성장하자니까 이놈이 무조건 반대하고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제자리 걸음만 빙빙 한다 이거예요. 제자리 걸음도 못 간다 이거예요. 걸음도 못 나가죠 앞으로. 예, 못 나가고 오히려 악화된다 이 상황만. 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빚만 늘어나고 나라가 개판이 되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물갈이 외에는 방법이 없고 물갈이 어떻게 하느냐. 개나 소나 그냥 선거 때만 되면 간판 내걸고 나서서 모여라 해가지고 깃발 꽂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이순신 프로젝트를 해서 뜻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각계각층의 어떤 전문적인 직종을 가진 전문가 집단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물갈이 하는 거. 그냥 참여하면 모이기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물론 모이면은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바꾸고 난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하는 정책 대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지금 그런 정책 대안들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내던졌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이 집권했든 뭐 이렇게 민주당이 집권하든 결국에는 10년 전, 20년, 30년 하던 짓거리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할 줄은 몰라가지고 이놈이든 저놈이든 뭐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전부 관료들한테 그냥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휘둘리고 있잖아요. 뭘 문제가 터지면 그냥 덮으려고만 하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짓거리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빠돌이들이에요. 이 빠돌이들 때문에 이순신 프로젝트 같은 어떤 시민사회로부터의 어떤 정치개혁, 물갈이 운동이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프로젝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 거기에서 이제 능력이 되고 재주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들이 이제 정책 아카데미,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또 이렇게 입소해서 이 정책 훈련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정책 훈련을 받아서 어떤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키워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무슨 위원장도 나오고 뭐 도시도지사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야만 문제를 풀어서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순신 프로젝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비록 제가 이게 하는 게 이제 경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왔지만, 그러나 지금 경제 데이트에서도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주제가 꼭 경제 문제만 국한되어 있지 않죠.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경제 문제를 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문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방 문제도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돈 없는데 비행기를 어디서 사고 탱크를 어디서 사고 월급을 어떻게 줘요? 돈이 없는데.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보육원이든 유치원이든 뭐 이렇게 어린이집이든 돈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다 그 돈 문제하고 관련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돈을 뭐가 가장 우선순위가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그 우선순위별로 그게 어느 정도 비용이 조금 가장 현재로서 시급하고, 그 돈을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최선의 어떤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 나라를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 없이는 어느 놈이 이렇게 대통령이 돼 국회의원 장관이 돼도 근데 20년 전, 뭐 30년 전, 뭐 YS나 DJ나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박근혜 때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뿐이에요. 되풀이 되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상황이 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올 연말에 경제전망 세미나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판이 달라진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기대되네요.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5회 2부에서는 그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 정부의 여러 실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의 우선순위, 일을 이렇게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혀 개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특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꾸는 데는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부 물갈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이순신 프로젝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알아보시고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책 아카데미 한번 청강하러 놀러 와보세요. 뭐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와서 한번 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진짜 딱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빠돌이들 또 환영하니까 와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번 접해보시고 나서 판단해도 늦잖아요. 빠돌이 보면은 다 부탕질하고 방해하고 가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직접 한번 와서 보시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5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그래서 하는 그 경제소프트 그 팟캐스트 방송을 듣고 이제 오게 됐는데요. 소장님이 그때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허황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에라도 좀 기대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게 됐고 제가 이 수업을 그 한번 참석할 때마다 놀라는 건 소장님 도대체 모르시는 분야가 어딜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딜까? 그것도 궁금했었고 확실히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본 어디인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소장님한테서 그 모습을 봤거든요. 소장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고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면서 사실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저희한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토론하는 거에 익숙해졌고 토론을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